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의 궁지에 몰리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이름까지 빌려가지고 이게 거짓말을 치다가 이게 개망신을 한 케이스인데,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고 또 이러한 해프닝의 발단이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월스트리트저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미국의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먼저 오보를 했어요. 11월 27일 날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 후에 일본에게 대중 발언 수위를 낮추라라고 말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한테.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기사 제목을 보시면 트럼프 After call with China's C, 그러니까 시진핑과 통화 후에 told Tokyo, 그러니까 일본 정부 다카이치한테 to lower the volume on Taiwan, 타이완에 대한 볼륨을 낮추라고 이야기했다. 정확한 표현은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 후 일본에게 타이완 문제로 중국을 과도하게 도발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오보입니다. 왜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왜 이런 식의 오보를 내는지 또 이거 우리가 좀 짚어봐야죠. 맨 마지막에 좀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깨춤을 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제 그 댓글 부대 혹은 쪽글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총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보람께 럼프성님도 우리 편이란께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푼 거예요. 이거 지금 특정 지역 비하가 아닙니다. 제가 특정 지역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너무 별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서는 트럼프가 졸지에 공산당 중앙위 멤버로 등극한 겁니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냐? 일본이 이게 헛발질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정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27일 내각 관방장관 기하라 미노루가 강력 부인했습니다. 거짓, untrue, there is no fact,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항의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정정보도죠. 예. 여기서 잠시 세네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럽, 일본이 공공을 하고 강력한 반중 스탠스를 취하면 미국이 부담스럽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생각은 이거 몽상망상이잖아요. 이걸 월스트리트저널이 펐다고. 근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굉장히 뺐딱한 거예요. 아니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반중으로 선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전략적 패배를 한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죠. 얻은 게 뭐냐고. 그 땅 다 먹어도 얻은 게 뭐냐고요. 그 폐허인데 완전히 지뢰밭이고. 앞으로 한 20년간은 거기 사람 못 살아요. 지금 러시아 점령지라고 하는데 다 폐허예요. 그냥 전부 지뢰밭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완전 박살났고 지금 에너지 생산량, 석유 생산량이 한 40% 줄었거든요. 11월 기준으로. 12월에 더 줄을 거라고요. 경제 박살났고 전쟁 국가로 찍혔고 거기다 중국은 뭐냐. 이게 뒷불을 중국이 질른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 그래서 그러니까 침공 직전에, 그러니까 22년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에 이제 그 푸틴이 방중을 했죠. 그때 이제 둘이서 손 붙잡고 남자 사이니까 뽀뽀는 안 하고 우리 두 나라의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다. Limitless Partnership이라고 발표를 했다고요. 그리고 바로 침공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어디냐? 중국. 러시아에 가장 많은 물건을 파는 나라 어디냐? 중국. 결국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뒷배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막 꼭지가 도는 거지. 그 유럽이 반중이 돼버렸잖아요. 그 이탈리아가 1대1로 해서 탈퇴한 게 이제 상징적 사건이죠. 조지아 멜로니가. 그 다음에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에 지금 반중이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언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오키나와 열도 땡땡땡땡땡땡 내려오는 섬 중에 이제 대만에 제일 가까운데 이런 데다가 지금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1000km, 2000km 가면 뭐야? 다 쏜다는 얘기지. 거기서 한 2000km 토마호크, 지상발사 토마호크나 그에 준하는 뭐 중거리 미사일. 사실 일본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죠. 그걸 안 만들고 있었지. 일본이 타입 12, 이거 지상발사 대한 미사일 이거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계속 개량해 가고 있거든요. 장거리 얼마든지 하죠, 걔들. 근데 안 하죠. 안 해왔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고 미국서 토마호크 수입해서 깔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고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지금 그렇게 일본이 맞불을 질러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중거리 미사일 주겠다고. 그 다음에 사우디가 모하메드 빈 살만이 얼마 전에 워싱턴을 방문했죠. 그래서 친미 반중 노선을 강화시키고 있죠, 지금. 이 사우디가 아랍권에서 상당한 친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하고 긴장이 있었고 그 카쇼기 살해에서 토막친 사건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석유를 둘러싼 어떤 경쟁 관계에 있고 에너지를 둘러싼 그리고 중국은 사우디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이고 따라서 사우디가 상당히 친중적 색깔을 갖고 있었죠. 그랬었습니다, 여기. 근데 요번에 이제 정리돼 가고 있거든요, 이게. 친미 반중 노선으로. 자, 이런 게 다 미국의 부담이냐고. 하나하나가 다 미국의 승리거든요. 근데 이걸 미국의 부담이 됐다라고 트럼프가 다카이치한테 얘기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고 중국 공산당은 거기에 깨춤을 추면서 그 우마오당, 그러니까 댓글 부대 또 쪽글 부대를 총동원해서 중국의 소셜미디어를 도배했단 말이에요. 럼프 성님이 우리 편 들었다. 이제 럼프도 중국 편이다. 뭐 이렇게. 웃기는 사건이에요. 이거 진짜로 웃기는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월스트리트저널이면 그래도 뭐 형편없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아니잖아요. 훌륭한 신문이죠. 훌륭한 미디어죠. 예를 들어서 CNN이라든지 그 워싱턴 포스트 또 뉴욕 타임스 같이 정말 막 가는 그런 그 PC 좌파스러운 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헛다리들을 짚거든요. 결정적일 때 헛다리 짚습니다. 우선 첫째는 예를 들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 나오기 직전부터 뭐라고 떠들었냐. 관세 인상 정책을 펴면 경기가 침체하고 주가가 폭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폴 크루만 같은 사람 그 컬럼 인용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양반이죠. 헛다리 두 번째는 뭐냐. 트럼프가 시진핑 통화 후에 다카이치에게 자제하라라고 말했다. 이번에. 헛다리가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 이 첫 번째 왜 헛다리냐. 트럼프가 지금 저런 정책 취하는 게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 절실한 니즈가 있어요. 뭐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째, 지금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이게 지금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이 완전히 공동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철강 50% 관세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그런 얘기 하는데 일본도 50% 내고 있고 유럽도 50% 내고 있어요. 철강. 알루미늄 뭐 관세 무겁습니다. 그 알루미늄은 직격탄을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한 3%밖에 차지 안 해요. 직격탄은 누가 맞았냐면은 저게 맞죠. 캐나다가 뭐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을걸요. 미국 시장에서. 왜냐면 알루미늄이 전기를 써서 전기 분해로 만들잖아요. 근데 캐나다가 수력 발전이 풍부해서 캐나다의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수력 발전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전기값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거기다 알루미늄 공장 만들어 놓고서 어마무시하게 떼돈을 벌었죠. 근데 캐나다가 전부 미국이랑 쫑이 나요. 임업 쫑 나죠. 농업 쫑 나죠. 에너지 쫑 나죠. 캐나다도 석유와 가스를 많이 생산하니까 다 쫑이 나요. 캐나다가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캐나다를 그냥 가만 안 두고 손 벌려고 하고 요새 엄청 구박하고 있는 거죠. 자, 제조업이 공동화되면 중산층이 몰락하잖아요. 그냥 두고 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맨날 하고 있는 게 JD 벤스 아닙니까? 집안이 그런 집안이잖아요. 오하이오의 몰락한 제조업 노동자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중국이 그 글로벌 제조업 기지, 1번 기지로서의 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점점 더 내실화되고 점점 더 고급화되도록 방치해야 되냐 이거지. 자, 이런 한 서너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근본적인 조치 하나가 뭐냐면 한편으로 관세 때리고 다른 한편으로 뭐 달래고 윽박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투자 유치하고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다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왔고 부정적으로 예측을 해왔어요. 헛다리 계속 짚고 있는 거죠. 최소한 현재까지는 이 트럼프의 레시피가 먹어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도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관세를 때리고 관세도 이제 그 중국과의 거리에 따라서 차등 관세를 때리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관세 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유치하는 이 두 개의 조치 이게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헛다리 해보죠. 중국을 자극하면 안 돼? 아니, 미국이야말로 중국 자극의 1번째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국 자극할 테니까 너희 일본, 유럽, 뭐 중동, 사우디 너희는 중국 자극하면 안 돼. 중국 자극은 우리의 전유물이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다른 놈들은 중국 자극하지 마. 중국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건 우리 미국뿐이야. 트럼프가 지금 다카이치한테 그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개꿈이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면 왜 이런 중국 자극 다른 데는 나서서 중국 자극하지 마라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왜 그랬을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계산이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그 강력한 수는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 트럼프의 그 흐름. 그러면 저거는 뭐 몇 년 후건 결국 그만두게 될 거다. 그럼 다시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반중 스탠스가 미국의 특정 정파, 트럼프로 대표되는 정파에 의해서뿐 아니라 유럽도 반중으로 가고 일본도 반중으로 가고 중동도 반중으로 간다면 이거는 대세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중국을 목졸라 죽이는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마라고 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엄청난 격변기에서 살고 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87년, 88년에 운동권을 정리했단 말이에요. 배신자 소리 듣고 뭐 협박도 당하면서 저보고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빨갱 운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재심 청구하자 그러길래 저는 뭐 보상금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심도 청구 안 했어요. 대부분 재심 청구했는데 뭐 고문당하고 끌려가서 불법 구금당하고 요새 개념으로 하면 그 재심이지. 일단 거기서부터 법 형식적으로 재심이죠. 근데 저는 뭐 좀 사람이 거칠게 살아서 그런지 저는 원래 좀 법 없이 사는 타입이라 상대방이 저한테 법 없이 대해도 뭐 그러려니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뭐 하다 보면 좀 데려가서 좀 뭐 잠도 안 재우고 뭐 좀 이렇게 좀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그 뭐 물도 좀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불법 구금을 한 60일, 90일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저기 그 방음 장치되어 있는 빨간 벽의 방에서 벽에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위해서 벽이나 천장 색깔이 빨간색, 그 선지빛 빨간색이나 노란색이에요. 투신자설 못하게 창문은 이렇게 좁고. 뭐 욕조 근사한 거 있고 근데 그 욕조가 이렇게 문턱이 낮아서 이렇게 뭐 그 변기랑 같이 다 이렇게 변을 보고 이래도 다 보이죠. 수사관이랑 24시간 같이 생활하는데 그런 방에서 60일 90일 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불법 구금이죠. 체포영장 없이 60일 90일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독수독과 원칙에 의해서 이제 전부 이제 무효화되고 전부 민주화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야, 내가 왕년에 빨갱 운동했지 내가 무슨 민주화 운동했냐. 내가 나의 과거를 부정한다면 그때 나한테 뭐가 남냐. 그래가지고 이제 재심한다는 거 제가 나 안 한다고 그러고 이제 한마디 해줬죠. 야, 나 그 증인석에 부르지 마. 부르면 나 그는 뭐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하는 소리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잡아 죽일 듯이 한번 협박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게 제가 이제 인생 살아온 걸로 보면 저는 그러니까 이미 87년, 88년에 털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털은 거예요. 그리고 91년, 92년쯤 되면 지금 사고방식과 비슷해요. 개인이라든지 실존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그 와중에 소련 무너지는 거 보면서 야 이젠 세상 다 제대로 해석되겠거니 했다고. 제대로 해석되기는 개뿔 지들 세상에 오더라고요. 이상한 놈들 세상에.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생을 몇 년을 헤맨 거야. 90년대 초부터 2020년대까지 헤맸으니까 한 30년 헤맨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 제 세상도 해석이 안 되고 제 경험도 해석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앞뒤가 안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에서. 자기 살아온 거를 앞뒤를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인생의 전 제일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반중이 뭐다 이게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PC 좌파 해체주의와 이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동전의 앞뒷면이다. 그리고 둘을 엮어서 추진해온 세력이 있다. 그걸 뭐 하이퍼 글로벌리스트라고도 부를 수 있고, 저는 세계화되는 것 자체, 세계가 촘촘히 엮이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건 찬성해요. 좋은 일이에요, 그건. 인류 보편성이 확인되고 강화되고 이건 좋은 일이야. 그러나 그것이 무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왕년의 전체주의 도살자들, 왕년의 스탈린주의 학살자, 왕년의 모택정주의 학살자, 김일성주의 학살자도 세계시장 속에서 돈맛을 알면 착해지고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다는 거지. 그 이제 가치평가, 가치 판단을 포기하는 거잖아. 물질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돈이, 시장이 구세주다라고 받드는 거잖아요. 그런 풍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풍조를 띄워서 거기다가 이제 뭐 환경, 뭐 녹색까지 끼워갖고 버무려가지고 밀어붙인 세력이 있는 거야. 30년 동안. 그게 엎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리짜이밍이나 지금 더불당이나 지금 우리나라에 활개치는 좀 북한 간첩스러운 자들,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은 전부 이 풍조의 부산물이에요. 근데 이 풍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 시진핑 트럼프 통화 하나 그거 가지고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보내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받들어 가지고 이제 럼프 성님도 우리 편이랑 깨 이러면서 이제 깨춤추고 난리 브루스 부리다가 이제 개망신한 거예요. 이 풍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겪어야 마땅한 사람은 리짜이밍이에요. 우리는 발 뻗고 자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좀 더 잘해야죠. 좀 더 잘해서 이 기회를, 이게 엄청난 기회거든요. 대한민국은 다시 말하자면 다른 쪽에서 우리를 평가할 때 제조업 무적군단이라고 부릅니다. Manufacturing Juggernaut라고 불러요. 우리 정도로 경제가 고도화되고 이 정도 소득 수준이 되면 제조업 비중이 낮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중국보다 높거든요. 중국보다 높습니다, 한국이. 제조업 비중이. 그런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 중국이 제조업 1번지로서 고급화되고 승승장구하던 게 이제 꺾인 거예요. 더 이상 못 빠져. 그거 주저앉는 거예요, 저거. 저 상태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은 우리들의 공간이 돼요. 마치 지금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순식간에 신규 주문 세계 2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는 이제 임신 기간이라 그러죠. 그게 길어요. 그래서 쭉 백로그라 그러죠. 쭉 먼저 번에 주문 받아놓은 것들이 한참 쌓여 있다, 그 무기는. 그게 출고되면서 이제 돈은 그 다음번에 만들어지니까 매출 기준 혹은 납품 기준으로는 세계 2위가 아닌데 신규 주문으로는 우리가 벌써 세계 2위예요. 그거 뭐야, 그냥 우리가 제조업이 강한 데다가 지금 상황이 그 아주 엄혹한 상황에서 몇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무기가 발달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기라는 한 예만 그렇지 다른 제조업도 우리가 골고루 다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이 주저앉는다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엄청난 좋은 조건이죠.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가장 강력한 유일한 우리의 경쟁 상대가 주저앉고 있는 거니까. 영원한 3류 국가로. 저게 회복되겠냐고요? 안 돼요. 한번 공산권이 저렇게 돼가지고 공산권 경험했다가 그 다음에 그 돈과 시장을 가지고 온갖 부패와 그냥 모든 걸 쥐어 짜낸 그 생쇼를 벌이다가 주저앉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
뿌리가 있어야 뭐가 나오지. 이번에 주저앉으면 중국은 영원한 삼류 국가예요. 앞으로 1, 200년 동안.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맞은 거거든. 근데 뭐 리짜이밍, 더블당 이런 애들 뭐 그 설치해가지고 그게 그 기회를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봐야죠. 하기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